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의 소용돌이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땅을 밟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말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억할 수 있는 나이가 된 후로는 처음입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난 건 2살 때였거든요. 제 이름이 2개입니다. 미국에서는 에린 리차드슨이고 한국에서는 김수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에린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인천국제공항의 차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한글로 된 안내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알 수 없는 떨림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벌어진 일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이 제게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들고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뭔가요? 저는 평소처럼 관광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심사관이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분이세요? 그 순간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한국분이냐고 묻는데 한국말을 못하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영어로 저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2살 때 입양됐어요 라고 설명했더니 그 심사관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아, 입양하셨구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여권에 스탬프를 찍으며 한국말로 덧붙였습니다.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집이라니. 저에게 한국이 정말 집일까요? 30년 동안 미국 미네소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제게 이곳이 과연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인천국제공항 도착홀입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한국말이 사방에서 들려오고 모든 게 낯선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기도 해요. 마치 오래전 꿈에서 본 것 같은 기시감이 계속 들거든요.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긴 여정을 말이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태어난 지 2살 만에 미국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아니, 어제까지는 미국 미네소타주 북부의 한적한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제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지역 병원의 간호사였고 어머니는 공립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셨죠. 2분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셨기에 저를 입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제가 7살 때였어요. 수진아, 아니 에리나.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면서 잠깐 멈추셨던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너는 우리가 선택한 소중한 아이야.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지.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특별한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자라면서 점점 그 말의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미국 이름은 에린입니다. 정식 이름은 에린 리차드슨. 평범하고 단정한 백인 가족 속에 자란 동양인 소녀. 그것이 제 유년기의 정체성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셨어요. 매일 아침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팬케이크,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오시면서 가져다 주시던 작은 선물들, 크리스마스마다 거실 한가득 쌓였던 제 선물들. 사랑이 부족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마음 한구석엔 항상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가 없어서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계속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가장 곤란했던 순간들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선생님들이 꼭 물어보셨어요. 에린 어디 출신이야? 그러면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너 한국말 할 줄 알아? 아니요, 못해요. 그러면 한국 음식은? 김치 같은 거?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면 진짜 한국 사람 아니네. 그 말이 뭐 그리 대수겠냐 싶지만 제겐 가시처럼 마음에 박히곤 했어요. 진짜 한국 사람이 아니다. 그럼 저는 뭐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라면 저는 대체 뭘까요? 12살 때 처음 입양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가 가족 병력에 대해 묻자 어머니가 대답하셨죠. 아, 그녀는 입양아라서 친가족력은 몰라요. 그 말이 그렇게 차가울 줄 몰랐어요. 아무 의도 없던 설명일 뿐인데도 갑자기 내가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가족 사진에서 덧붙여진 존재인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10대가 되자 정체성 혼란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낯설었어요. 내 부모님과 전혀 닮지 않은 눈, 코, 입. 집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 속에서 저만 따로 뚝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너는 부모님 중에 누구를 더 닮았어? 같은 질문을 하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실 저는 입양아라서 라고 말하면 친구들은 갑자기 조심스러워했어요. 그 어색한 침묵이 너무 싫었습니다. 백인 사회 속 동양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애매하고 때론 고독한 일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백인들 사이에서는 다른 사람이었고 가끔 만나는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짜 아시아인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은 종종 특이한 이력처럼 다뤄졌습니다. 와, 넌 한국에서 왔구나. 김치 좋아해? K-팝 들어봤어? BTS 알아? 한국 드라마 본 적 있어?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정작 저는 김치가 뭔지도 몰랐고 K-팝도 몰랐고 한국 드라마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한글도 한복도 설날도 모르는 한국인. 마치 뿌리 없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20살 무렵 미니애폴리스의 한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며 기숙사에 살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루트 없는 나무 같은 삶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대학교는 미네소타 대학교였어요. 처음으로 집을 떠나 혼자 살게 된 거죠. 기숙사 룸메이트는 중국계 미국인이었는데 그 친구는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중국 음식도 만들 줄 알았어요. 명절 때면 집에 가서 가족들과 중국 전통 음식을 해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에린, 너는 한국 명절 때 뭐 해? 저는 그냥 미국 명절만 알아요. 한국어는 전혀 못해? 네, 전혀요. 그럴 때마다 룸메이트는 안타까워했어요. 정말 아쉽네. 내 뿌리를 모르다니. 친구들과 가족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저는 조용히 웃으며 듣기만 했죠. 다들 할머니의 특별한 요리법이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성격이나 어머니를 닮은 습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뿌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너무 멀고 너무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제가 태어났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연결고리가 없는 곳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사회학과 정체성과 문화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셨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에세이를 써오세요. 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이 당신을 정의하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제를 받고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제목을 쓰고는 그 다음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누구일까요? 에린 리차드슨? 미국에서 자란 한국인?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인? 입양아? 1시간, 2시간이 지나도록 빈 페이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고한 답을 갖지 못했다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에세이를 겨우 써서 제출한 다음 날 저는 양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혹시
제 입양 관련 서류들 아직 갖고 계세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가 잠깐 말을 못 하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그래, 있어. 네가 원한다면 보여줄게. 그 주말에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오래된 서랍장을 열고 한 봉투를 꺼내주셨습니다. 제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제 진짜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낡은 종이들 속엔 제가 2살 때 한국에서 왔다는 내용과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생활했다는 기록, 그리고 본래 이름이 수진이었다는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수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또렷하게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제 삶의 시작이자 저도 몰랐던 제 이름의 울림이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좋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원한다면 이제부터 수진이라고 불러도 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인터넷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코리어라고 검색했는데 너무 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한국 전쟁, 분단, 경제 발전, K-팝.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한글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기억해요. 네모나고 동그란 글자들이 신기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나하나 따라 써보면서 이게 내 글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을 처음 배웠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계속 따라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어요. 거울을 보고 안녕하세요 라고 말해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비빔밥이라는 음식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하얀 밥 위에 여러 가지 색깔의 나물들이 올려져 있는데 마치 그림 같았어요. 학교 근처 한 식당에 가서 처음 비빔밥을 시켜 먹었는데 첫맛은 낯설었지만 씹을수록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처음 지도에서 찾아봤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기가 제가 태어난 곳이구나. 한강이 흐르고 높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왠지 그리운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음악도 찾아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K-팝을 들어봤는데 너무 화려하고 빨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전통 음악을 찾아서 들어봤는데 가야금이라는 악기 소리를 들었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왔어요. 대학교 3학년 때는 한국학 수업을 청강하기 시작했어요. 정식으로 등록한 건 아니고 그냥 뒤에 앉아서 듣기만 했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해 배우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배울 때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가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자매가 서로 돕고 대가족이 함께 모여서 명절을 보내고 그럼 내 가족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한국 어딘가에 제 생모가 살고 계실까요? 형제자매가 있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점점 강해지면서 저는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대학교에 한국어 수업이 있다는 걸 알고 4학년 때 정식으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은 박 교수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정말 친절하셨어요. 제가 입양하라고 말씀드렸더니 더욱 정성껏 가르쳐 주셨어요. 수진 씨, 한국어는 마음으로 배우는 언어예요. 문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정이 담겨 있는 언어거든요. 처음으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해봤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 문장을 말하는 순간 뭔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에린 리차드슨이 아니라 김수진으로서 말하는 첫 마디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느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놓친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한국과 단절되어 살았던 시간들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는 미네소타로 돌아가서 지역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한국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일하다가 한국 관련 책들이 있는 코너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문화와 전통, 한국 현대사, 한국 음식 이야기. 그런 책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까지 책으로만 한국을 알 거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항공료를 검색해봤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서울까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물론 제게는 큰 돈이었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결정하기는 어려웠어요. 한국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한국어도 서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제 생모를 찾을 수 있는 단서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28살이 되던 해 제게 전환점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다행히 초기였지만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제게는 어머니가 전부였거든요. 어머니를 잃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하고 회복하시는 동안 저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짧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면 안 되겠구나.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되신 후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조용히 계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 에린. 아니, 수진. 그렇게 해. 네가 진짜 누구인지 아는 건 중요한 일이야. 하지만 엄마 건강이 걱정되는데. 괜찮아. 나는 이제 다 나았어. 오히려 네가 가지 않고 평생 후회하는 게 더 걱정스러워. 그리고 어머니는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나도 네가 언젠가는 한국에 가보길 바랐어. 내 뿌리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네가 한국에 다녀와도 달라지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 등을 떠밀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아, 가서 내 이야기를 찾아와.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해서 저는 30살이 된 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정확히 2025년 3월 14일 인천국제공항 도착 예정이었어요. 표를 예약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저는 계속 긴장되고 설렜어요. 그 전까진 미네소타주를 벗어난 적도 별로 없었는데 이번엔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어요. 기본적인 회화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한글도 제법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 음식도 몇 가지는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을 정도로 배워뒀고요. 무엇보다 저는 제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한국에 가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아무것도 찾지 못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저녁이었지만 뭔가 특별했어요. 한국에 다녀올게요. 제 뿌리를 찾아보려고요. 제가 말하자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래, 에린. 아니, 수진 잘 다녀오렴. 네가 누구인지 아는 건 참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기억해. 네가 무엇을 발견하든 우리는 항상 내 가족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준 부모님이지만 이제 저는 스스로를 찾아야 할 시간이 된 거였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오래된 입양 서류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김수진, 서울, 고아원. 그 단서들이 저를 어디로 이끌어줄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직접 찾아가 볼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네소타의 겨울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30년 전 제가 처음 세상에 태어난 그 땅이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었어요. 긴 시간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거나 한국어 회화책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점점 한국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찾게 될까?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때 저는 창문 밖을 내려다봤어요. 회색빛 건물들, 높은 아파트들, 복잡한 도로들.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기도 했어요. 공항에 내려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벌어진 일은 앞서 말씀드렸죠.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라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처음 맡은 한국의 공기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미네소타의 깨끗하고 차가운 공기와는 달랐어요. 좀 더 따뜻하고 복잡하고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사람들 중에 저와 닮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30년 동안 미네소타에서 살면서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지하철을 처음 타봤을 때의 충격도 잊을 수 없어요. 복잡한 노선도, 빠르게 지나가는 역명들, 차내 안내방송. 모든 게 한국어였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한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관광 오셨나?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낯선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어올 줄 몰랐거든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한국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셨어요.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말을 그렇게 해? 교포야? 아니요. 어릴 때 입양되어서. 그 말을 듣자마자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이고 고생 많았겠다. 이제 집에 왔네. 집에 왔어. 그리고는 지하철에서 내릴 때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낯선 사람인데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는 창문 밖을 내려다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네온사인들, 높은 건물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들.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뭔가 벅찬 감정이 올라왔어요. 30년 만에 돌아온 고향. 기억은 없지만 분명히 이곳 어딘가에서 제 인생이 시작되었던 거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궁궐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건물들, 곡선이 아름다운 지붕들, 단청의 빛깔들. 특히 근정전 앞에 섰을 때 뭔가 알 수 없는 자부심 같은 게 올라왔어요. 이게 내 조상들이 만든 거구나. 물론 제가 왕족 출신일 리는 없지만 같은 민족의 문화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궁궐을 나와서 인사동에 갔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요. 좁은 골목길의 전통 찻집들, 한복 가게들, 서예용품점들이 즐비했어요. 한 전통 찻집에 들어가서 녹차를 주문했는데 사장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말씀이 좀 어색하시네요. 미국에서 왔는데 저는 원래 한국 사람이에요. 어릴 때 입양되었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니 갑자기 녹차 한 잔을 더 가져다 주셨어요. 서비스예요. 고향에 돌아온 걸 축하해요. 그런 따뜻함을 계속 경험했어요. 길에서 길을 물어보면 끝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 반찬을 더 주고, 지하철에서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해주고. 미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따뜻함이었어요.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했던 제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명동에 갔어요. 번화가라고 해서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제가 외국인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명동에서 쇼핑을 하다가 화장품 가게 직원이 저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자 영어로 바꿔서 말해주더라고요. 한국계 미국인이세요? 아니요, 한국 입양아예요. 여기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자랐어요. 그러자 직원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어머나, 정말이에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고향에 돌아오신 걸 환영해요. 그리고는 샘플을 한 가득 주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었어요. 심지어 자기 친구가 입양아 모임을 하고 있다면서 연락처까지 주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동대문 시장에 갔어요. 전통시장의 정취를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압도당했어요. 온갖 냄새들, 소리들, 사람들의 활기. 한 떡집에서 호떡을 사 먹었는데 아주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어디서 왔어? 한국말 좀 이상하네. 미국에서 왔는데? 원래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 교포구나. 그럼 고향이 어디야?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입양되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아주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그럼 부모님을 찾으러 온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갑자기 호떡을 하나 더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꼭 찾아. 부모 마음이란 게 아이를 보내도 평생 그리워하는 거야. 어디 계시든지 분명히 너를 그리워하고 계실 거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낯선 아주머니인데도 제 일을 이렇게 걱정해 주시다니. 일주일 정도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장소에 가면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 가는 곳인데 마치 꿈에서 본 것 같은 기시감이 계속 들었어요. 특히 한강공원에 갔을 때가 그랬어요. 강변을 걸으면서 바라본 풍경이 왠지 그리운 느낌이었어요. 2살 때의 기억이 남아있을 리는 없는데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넷째 날, 저는 제가 있었다는 고아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입양 서류에 적힌 주소를 보고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는 이미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고아원은 오래전에 이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실망한 마음으로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젊은이, 뭘 찾고 있나? 아, 여기에 예전에 고아원이 있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아, 그 고아원. 나도 기억해. 20년 전쯤에 없어졌지. 왜 그걸 찾아? 제가 사정을 설명하자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그럼 혹시 김 원장님을 아나? 그 고아원을 운영하시던 분인데 아직 살아계셔. 지금은 은평구에서 작은 보육원을 하고 계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혹시 김 원장님이 저를 기억하실까요?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주소를 찾아서 은평구로 갔어요. 작은 보육원이었는데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김 원장님을 만났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른이 넘으신 할머니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시더니 혹시 수진이야? 네, 맞아요. 김 원장님이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고, 우리 수진이. 이렇게 컸구나. 정말 잘 자랐네. 어머니가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제가 2살 때 얼마나 말이 빨랐는지, 다른 아이들을 얼마나 잘 돌봤는지 늘 웃고 있던 아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 어린 나이에도 다른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고 어른들 말도 잘 알아듣고 입양 가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리고 원장님이 정말 놀라운 말을 해주셨어요. 수진아, 사실 내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있어. 정말요? 내 어머니가 너를 보내기 전에 몇 번 와서 멀리서 지켜본 적이 있어.
정말 어린 분이었는데 너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많이 우셨어. 그럼 혹시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 오른손 검지에 특이한 흉터가 있었거든. 그리고 늘 빨간 머리끈을 하고 다니셨어. 그 정보만으로는 어머니를 찾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뭔가 실마리는 생긴 기분이었어요. 원장님은 저에게 제가 2살 때 찍었던 사진 몇 장을 주셨어요.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속의 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지금의 저와 똑같이 생긴 꼬마가 웃고 있었거든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뭔가 제 인생의 빈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원장님을 만나고 난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물론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일단 제가 태어났을 법한 병원들을 찾아가 봤어요. 하지만 28년 전 기록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워낙 오래된 일이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녔어요. 동사무소도 가보고 복지관도 가보고 혹시나 싶어서 입양 관련 단체들도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런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두 저를 도와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 아저씨도 복지관 직원들도 입양 단체 사람들도 모두들 제 사정을 듣고는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해 주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로 가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연락해 보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그런 따뜻함을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주일째 되던 날, 저는 지쳐서 잠깐 쉬기로 했어요. 너무 열심히 찾아다녔더니 몸도 마음도 지쳤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대문 시장에 가서 음식이나 먹고 오려고 했어요.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가 제 기분을 좀 띄워줄 것 같았거든요. 시장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돌아다녔어요. 떡볶이도 먹고 튀김도 먹고 호떡도 먹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냄새가 났어요. 김치찌개 냄새였어요. 정말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는데 왠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냄새를 따라가 보니 작은 식당이 있었어요. 할머니 손맛 김치찌개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안에서는 중년 여성분이 혼자 음식을 만들고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그 아주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여주시는 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의 손동작, 김치를 볶는 모습, 국물을 끓이는 모습. 왠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김치찌개가 나왔는데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맛이 너무 그리웠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왜 이렇게 그리울까요? 맛있어요? 우리 집 김치찌개는 특별해요. 비법이 있거든요.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그 웃음소리가 익숙하게 들렸어요. 혹시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응, 15년 정도 됐나? 그 전에는 다른 곳에서 살았는데. 다른 곳이 어디세요? 강북구 쪽이었어.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애도 어리고 혼자서 키우기도 어렵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했어요. 혹시 아드님이 몇 살이세요? 아들? 아니야, 딸이었어. 그런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말을 멈추시더니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딸을 잃었어. 아주 어릴 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 아주머니, 혹시 오른손에 흉터가 있으세요?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바라봤어요. 검지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혹시 딸 이름이 수진이었나요? 그 순간 아주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니
설마, 설마, 저는 김수진이에요. 미국에서 입양되어서 자랐어요.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주머니가, 아니, 어머니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셨어요. 수진아, 정말 수진이야? 네. 엄마. 그 단어를 입으로 내뱉는 순간 30년 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어머니도 저도 펑펑 울었어요. 우리 수진이 이렇게 컸구나.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계속 사과하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30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데 갑자기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거예요.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김치찌개 냄새. 아, 그래서 김치찌개 냄새가 그렇게 그리웠구나. 그래서 그 맛이 그렇게 익숙했구나.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저희의 상황을 알아차리고는 모두 울고 계셨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하시면서 눈물을 닦으셨고, 어떤 아주머니는 하늘이 도운 거야 하시면서 손뼉을 치셨어요. 저희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30년 동안 못다한 눈물을 다 흘리는 것 같았어요. 조금 진정이 된 후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엄마가 왜 너를 보냈는지 설명해 줄게.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어머니는 19살에 저를 낳으셨대요. 너무 어린 나이였고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나버렸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대요. 정말 혼자였던 거죠. 처음에는 저를 키워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대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하면서 제가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어려웠어요. 육아비, 생활비, 월세. 모든 게 부족했어요. 제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갈 돈이 없었고 제대로 된 음식을 해줄 수도 없었어요. 수진이가 자꾸 아프고 영양실조까지 왔어.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 내가 엄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어머니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저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하셨대요. 저에게 더 나은 부모를,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매일 고아원에 가서 멀리서 지켜봤어. 수진이가 밥을 잘 먹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원장님이 수진이를 정말 잘 돌봐주시더라. 그래도 마음이 아팠어. 내 품에서 키우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말을 하시다가 또 우셨어요. 입양 보내는 날. 정말 죽고 싶었어. 하지만 수진이가 좋은 가정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았어. 그 후로 매일 수진이 생각하면서 살았어. 그리고 어머니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매년 수진이 생일날에는 미역국을 끓여서 혼자 먹었어. 그리고 빌었지. 우리 수진이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라고.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저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는 게. 30년 동안 계속 그리워하셨다는 게. 엄마도 많이 힘들었겠어요. 응, 힘들었어. 하지만 언젠가는 수진이가 엄마를 찾아올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계속 여기서 기다렸어. 어머니는 저를 보낸 후에도 계속 그 근처에서 살으셨대요. 혹시 제가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계속 혼자 사셨다고 해요. 다른 남자를 만날 기회도 있었지만 수진이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과는 가정을 꾸릴 수 없었어. 수진이만이 내 진짜 가족이었거든. 어머니와 함께 보낸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밤이었어요. 어머니가 사시는 집에 갔는데 정말 작은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저에 관한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찍은 사진들, 입양 관련 서류 사본들, 그리고 매년 제 생일마다 쓰신 편지들이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수진이에게 쓴 편지야. 매년 생일마다 썼어. 편지를 읽어보니까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수진아, 오늘이 내 3번째 생일이야. 엄마는 오늘도 미역국을 끓여서 혼자 먹었어. 너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기를 바란다. 수진아, 네가 7살이 되었구나.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겠지? 공부는 잘하니?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니? 엄마는 요즘 김치찌개집을 시작했어. 수진이가 좋아했던 김치찌개를 많은 사람들에게 끓여주고 있어. 수진아, 벌써 15살이네. 사춘기겠구나. 엄마 말 안 듣고 반항도 하고 있을까?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수진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편지를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그리워하셨는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행복하게 자랐어요. 미국 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정말? 정말 행복했어? 네, 정말요. 사랑도 많이 받고 공부도 잘했고, 엄마가 걱정하셨던 것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게 엄마가 가장 걱정했던 거였어.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그래도 엄마가 너를 버린 건 사실이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웠다고 해도. 엄마, 버린 게 아니에요. 저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정말요. 만약 어머니가 저를 억지로 키우셨다면 우리 둘 다 불행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선택 덕분에 저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수진아. 엄마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용서할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잤어요. 30년 만에 어머니 품에서 잠을 잔 거죠.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자장가를 불러주셨어요. 자장자장 우리 수진이 곤히 잠을 자거라.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에 들었는데 정말 평온했어요. 마치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를 찾은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의 김치찌개집에서 함께 일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정말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양부모님 이야기,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모든 걸 궁금해 하셨어요. 에린이라는 이름도 예쁘네. 미국 부모님이 잘 지어주셨구나. 네, 하지만 이제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더 좋아요. 정말? 왜? 진짜 제 이름이니까요.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니까요.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말글수의 보배진이야. 맑고 소중한 아이라는 뜻이지. 그 의미를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제 이름에 그런 뜻이 담겨 있었다니.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저는 점점 제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김수진이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였어요. 비록 2살 때 미국으로 갔지만 제 뿌리는 여기 있었던 거죠. 어머니도 제가 온 후로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매일 웃으시고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해주시고 제 어릴 때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수진이가 어릴 때는 정말 말이 빨랐어. 돌도 안 지났는데 엄마라고 했거든. 그리고 늘 웃고 있었어. 다른 아기들이 울 때도 수진이는 웃고 있었지. 정말요? 응, 정말 천사 같은 아기였어. 그래서 더 보내기 싫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제 유년기의 빈 공간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었어요. 저에게는 미국의 소중한 가족이 있거든요. 양부모님이 계시고 그분들도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에도 부모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넌 정말 복받은 아이야. 2개의 가족이 있는 거니까. 미국 부모님도 너를 사랑하시고 엄마도 너를 사랑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수진아, 엄마는 욕심내지 않을게.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미국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내가 행복하면 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어머니다운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씩은 한국에 와서 엄마 얼굴 보여줘.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네, 그럴게요. 그리고 미국 부모님도 여기로 모셔올게요. 서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 좋겠다. 그날 저녁 저는 미국 부모님께 화상통화를 걸었어요. 시차 때문에 미국은 아침이었는데 부모님이 바로 받아주셨어요. 수진, 어떻게 지내고 있어? 한국은 어때? 화면 속 양부모님이 반갑게 웃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뭔가 다른 표정을 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아셨나 봐요. 무슨 일이야?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 엄마, 아빠. 제가 생모를 찾았어요. 화면 속에서 양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어떻게? 제가 그동안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고아원 원장님을 만난 것, 시장에서 어머니를 만난 것,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양부모님은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 내 생모분은 어떤 분이셔?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저를 30년 동안 그리워하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옆에 앉으셨어요. 제가 양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제 생모세요. 화면을 통해 양부모님과 생모가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머니가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수진이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양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수진이는 정말 훌륭한 딸이에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저는 통역을 해드렸어요. 수진이는 정말 훌륭한 딸이에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양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항상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생모분이 수진이를 정말 많이 사랑했을 거라고. 저희가 맞았네요. 저희는 항상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생모분이 수진이를 정말 많이 사랑했을 거라고. 저희가 맞았네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더욱 울었어요. 그날 화상통화를 통해서 저의 두 가족이 처음 만났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어요. 양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우리는 네가 생모를 찾은 걸 정말 기뻐해. 네가 누구인지 완전히 아는 건 중요한 일이야. 하지만 기억해, 넌 우리 딸이기도 해.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어머니도 양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제가 해드리지 못한 일을 대신해 주셔서, 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개의 가족에게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니.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되던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한강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했는데 강변에 앉아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엄마, 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뭘? 제가 누구인지요. 어머니가 제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저는 김수진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 하지만 동시에 저는 에린 리차드슨이기도 해요. 미국에서 자라면서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도 다 제 일부니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자란 한국인이에요. 맞아, 그래.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해요. 저는 한국 사람이라는 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30년 동안 답하지 못했던 질문에 드디어 답을 찾은 거였어요. 넌 어디에서 왔니? 이제 저는 당당히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이 제 집이자 고향이에요.
물론 저는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 문화도 제 일부예요. 하지만 제 뿌리는 여기 있어요. 제 어머니가 계시고 제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 여기예요. 그날 밤 저는 특별한 일을 했어요. 인스타그램에 긴 글을 올렸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입니다. 30년 전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2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에린 리차드슨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오늘 저는 선언합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비록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 문화에 대해 모르는 게 많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에 피가 흐르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제 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30년 만에 생모를 만났어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저를 키워주신 미국 부모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두 분의 사랑 덕분에 저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 거예요. 두 나라 모두 제 집이니까요. 하지만 정체성은 확실해요. 나는 한국인 김수진입니다. 그 글을 올리고 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었어요. 입양아들, 교포들, 한국인들, 미국인들 모두가 축하해주고 응원해 주었어요. 특히 다른 입양아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같은 상황이에요.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제 뿌리를 찾아봐야겠어요. 그 댓글을 보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한국에서 보낸 2달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도 많이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제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한 거였어요. 30년의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머니와 함께 많은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저는 1년에 몇 번씩 한국에 올 거예요. 어머니를 만나고 한국어도 더 배우고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알아갈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미국에 한번 오시기로 했어요. 양부모님을 직접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제가 자란 곳도 구경하시고. 정말 미국에 가도 될까? 당연하죠. 엄마도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보셔야 해요.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또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입양아들을 돕는 일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정체성 혼란, 뿌리찾기의 어려움. 그런 걸 겪고 있는 다른 입양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수진아, 정말 좋은 일이야. 네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어머니가 제 계획을 정말 응원해 주셨어요. 한국 생활 마지막 주에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제가 있었던 고아원 자리에 가서 작은 기념비를 세웠어요. 물론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냥 작은 돌멩이에 글씨를 새긴 거였지만 김수진,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던 곳. 2025년 5월 30년 만에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 돌을 땅에 묻었어요. 제 이야기의 시작점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니에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네, 제 진짜 인생의 시작이에요. 이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아니까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김치찌개 집에서 마지막 저녁을 먹었어요. 저희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저를 사랑해주셔서, 그리고 30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가 더 고마워. 다시 찾아와줘서, 엄마를 용서해줘서. 엄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한강을 걸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수진아, 약속해줘. 뭘요?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네, 약속할게요. 엄마도 행복하게 사세요.
응, 이제 수진이를 찾았으니까 행복해. 그리고 어머니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작은 목걸이였는데 펜던트에 수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걸 하고 다녀. 네가 어디에 있든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엄마. 목걸이를 목에 걸고 나니까 정말 든든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에 어머니가 계시고 미국에 양부모님이 계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계속 바라봤어요. 서울의 거리들, 사람들, 건물들. 이제 이 모든 게 낯설지 않았어요. 제 고향의 풍경이었어요. 공항에서 어머니와 작별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또 헤어져야 한다니. 엄마, 저 꼭 다시 올게요. 응,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수진아. 마지막 포옹을 하고 저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2달 전에 한국에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때는 김수진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거든요. 미네소타에 도착했을 때 양부모님이 공항까지 마중 나와주셨어요. 수진, 어떻게 지냈어? 양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여전히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품이었어요. 엄마, 아빠,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요. 정말? 어떤 기분이야? 정말 좋아요.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 같아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를 만난 것, 함께 보낸 시간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들. 수진아, 네가 생모를 찾은 걸 정말 기뻐해. 그리고 네가 더 완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엄마도 행복해. 양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질투하거나 서운해하시지 않고 오히려 제가 뿌리를 찾은 걸 기뻐해 주시다니. 엄마, 아빠도 알아주세요. 제가 생모를 찾았다고 해서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감사해졌어요. 우리도 알아, 수진아. 사랑은 나눠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눌수록 커지는 거니까. 양아버지의 말씀에 또 눈물이 났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제 방에 들어갔어요. 2달 동안 떠나 있었던 제 방이었는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아니, 제가 달라진 거겠죠.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들과 어머니가 주신 목걸이, 그리고 어머니가 쓰신 편지들을 놓았어요. 이제 이 방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추억이 함께 있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양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우리도 언젠가 한국에 가서 내 생모를 만나 뵙고 싶어. 정말요? 응, 수진이를 낳아주신 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제 두 가족이 만나는 상상을 하니까 가슴이 벅찼어요. 그럼 올해 크리스마스에 같이 한국에 가요. 좋은 생각이야. 한국식 크리스마스도 경험해보고. 그렇게 저희 가족의 새로운 계획이 세워졌어요. 미국에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지역 입양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처럼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입양아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로 만난 아이는 16살 된 마이클이라는 아이였어요. 베트남에서 온 입양아였는데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누구일까요? 미국인일까요? 베트남인일까요? 마이클의 질문을 들으면서 예전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마이클, 네가 둘 다야. 베트남계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자란 베트남인이지. 하지만 베트남어도 못하고 베트남 문화도 잘 몰라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언어나 문화는 배우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내 피와 내 뿌리지. 저는 마이클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30년 동안 정체성 혼란을 겪었던 이야기, 한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난 이야기. 정말요? 생모를 찾으셨어요?
응,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저도 언젠가 베트남에 가서 제 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찾아봐. 언젠가는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마이클과의 상담을 통해서 저는 제가 겪었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제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후로 저는 정기적으로 입양센터에서 상담을 했어요. 저처럼 아시아계 입양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입양아들도 만났어요. 수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네가 특별하다는 걸 기억해. 두 개의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야. 하지만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그게 바로 내 장점이야.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잖아. 한쪽에만 속하는 사람들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 이런 상담을 하면서 저 자신도 더욱 성장하는 느낌이었어요. 또한 저는 입양아들을 위한 모임도 만들었어요. 월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고 때로는 함께 문화체험도 하는 모임이었어요. 첫 번째 모임에는 5명이 왔는데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20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참여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모임을 통해서 많은 입양아들이 용기를 얻고 자신의 뿌리를 찾아 떠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매주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하고 월 한 번은 한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요. 한국어도 많이 늘어서 이제는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양부모님도 한국을 정말 좋아하게 되셔서 1년에 2번은 함께 한국에 가요. 이제는 어머니와 양부모님이 서로 친구가 되셨어요. 수진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양어머니가 한국어로 인사하시면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세요. 수진이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어머니도 영어로 대답하시고요. 저는 지금 미네소타에서 계속 살면서 입양 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식으로 입양 상담사가 되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특별한 액자가 걸려 있어요. 한국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양부모님, 어머니, 그리고 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의 모습이에요. 누구세요? 이제 누군가 저에게 이 질문을 하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김수진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한국인이에요. 2개의 나라, 2개의 문화, 2개의 가족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체성이란 하나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미국인이에요. 김수진이면서 동시에 에린 리차드슨이에요. 그 모든 게 진짜 저예요. 여러분, 혹시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리거나 어디에 속하지 못한다고 느끼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언젠가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찾고, 계속 시도하고, 계속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어딘가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여러분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한국인입니다.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기까지 30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어디에 살든 어떤 언어를 쓰든 저는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제 자랑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